반갑습니다. 매림 역사문화TV입니다. 간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간도 문제에 접근하면 대단히 혼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간도의 지도가 간도를 주장하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간도의 정확한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간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최근 논문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복기대 교수의 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반드시 읽어보셔야만 간도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거꾸로 본다면 세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이 간도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과제, 세 가지 극복할 과제가 무엇일까요? 2009년이 간도협약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대단히 국내에서는 간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나서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관심도 가졌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간도 100주년 영유권 시효설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지나간 뒤에 이제 2023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겁니다. 과연 2009년이 지나면 간도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까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간도 협약이 이루어진 지 시기부터 100년이 되는 2009년까지 간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중국 땅이 된다는 주장이 그때 많이 판을 쳤죠. 하지만 지금 2024년 해를 기해 가지고 돌아본다면 이 내용은 대단히 근거가 없는 걸로 파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국제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영국이 포틀랜드를 지배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르헨티나가 그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역사적 문제에서는 그 문제점을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영유권 문제는 반드시 짚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은 국제법에는 없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간도를 그리는 분들 지도가 전부 다 틀립니다. 도대체 땅을 찾는다면 어느 땅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도부터 틀린데 이 땅 저 땅 다 찾아버리면 전부 다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보신다면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은 대단히 여러분들께 진짜 소중하게 다가갈 겁니다. 자, 이 논문은 2022년 발표되었습니다. 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도에 관련된 많은 사료와 희귀 사료가 다 이제 제시되면서 정확한 간도 위치를 잡아내고 그동안 국민들이 99.9%가 몰랐던 그 역사적 사실도 이 논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복기대 교수가 간도의 문제에 대해서 수년간을 매달리는데요. 관련된 사료라든지 많은 사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도 문제가 혼란에 빠진 이유를 논문에서 먼저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한국인들의 의식 문제입니다. 간도 위치가 혼란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한국 국경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은 적이 없다는 말 그대로 반도사관의 의식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거의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백산 정개비하고 백두산 정개비의 혼동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백두산 정개비하고 백산 정개비 똑같은 거 아니야? 백두산은 백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간도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대동여지도 문제입니다. 대동여지도가 김정호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영화도 나왔는데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간도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볼까요? 간도 위치가 혼란에 빠진 가장 큰 원인, 말 그대로 한국 국경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은 적이 없다는 국민들의 의식. 이것은 뭐냐면 생각하자마자 돼요. 조선이 중국을 침략했다. 그런 적 없지.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도사관에 갇혀가지고 간도 위치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 백산 정계비와 백두산 정계비 혼돈입니다. 백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때 국경인 백산에 세운 비석이고, 여러분들 이거 아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하고 이제 제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또 사료를 많이 찾는 분들이 저한테 카톡이라든지 메일에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자기가 직접 중국의 지도를 찾아보니까 백산이 지금의 백산이 아니고 저 위쪽에 백산이 또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백산 두 개의 백산이 등장하더라. 그 백두산이 백산이 되는데 그 이전에 백산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백두산이 아니었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도를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저한테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백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때 국경인 백산에 세운 것이고,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1900년대 초 일본이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국경선으로 세운 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논문의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99.9%가 백두산 정계비는 어떻습니까? 숙종 때 세운 거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숙종 때 기록을 찾아보시면 틀림없이 백산 정계비라 했지 백두산 정계비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관련된 논문을 다 찾아보고 사료를 찾아보면 숙종 때 백산을 전부 다 백두산으로 고쳐가지고 책을 찍어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99.9%가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다 언음해서 보면 글자 한자 때문에 어떻습니까? 백산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백산을 다루는 유튜브를 여러분들께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시간은 그까지 이야기한다면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저번에 언급한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백산과 백두산이 틀리다는 유튜브는 여러분들께 올려져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충격적인 내용 처음 보는 분들, 백두산 정계비하고 백산 정계비는 다른 지역이다. 하지만 1900년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백두산 정계비를 조선의 허락도 없이, 동의 없이,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세워버리고 그 백두산 정계비에 어떤 내용을 갖다 써버렸느냐? 숙종 때 백산에 세웠던 정계비 내용을 백두산 정계비에다가 그대로 갖다 박아놔버립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뒤에 쓰인 것이 어떻습니까? 저 쓰인 내용은 원래 백두산 정계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산 정계비에 있던 내용을 어디에? 백두산에 일본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면서 그 내용을 갖다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가 백산 정계비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경선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대동여지도. 제가 3부작을 올려드렸죠. 대동여지도가 진짜일까? 김정우가 진짜일까? 아니면 대동여지도 있었고 김정우도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동여지도를 다 불태웠다 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대동여지도 목각본을 어떻습니까? 사들이고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우도 있었고 대동여지도가 있었다면 중요한 거는 뭐죠? 당시 김정우가 살았던 시대에 조선과 중원의 국경은 대동여지도의 국경이 아니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동여지도는 중요하게 뭐냐? 압록강 두만강을 철저하게 조선의 국경으로 그렸고,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가 지금의 백두산에 있다는 거, 원래 백산의 정계비였죠. 그것이 백두산에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지도에 표기한 지도가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동여지도를 우리는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연 김정우가 대동여지도를 그렸느냐? 틀림없이 그렸다면 저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이라든지 백두산 저 목판본은 어떻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더 볼까요? 당시에 1700년 1800년 때의 지도는 조선의 국경은 전부 다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조선이 있었다고 다 국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떻습니까? 오직이라는 표현보다 김정우가 나오는 그 시점, 대동여지도를 조선 총독부에서 홍보하는 그 시간대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후의 지도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압록강 두만강이 조선 국경인 것처럼 다 그려져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렸던 지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어떻습니까? 중국의 지도를 살펴본다면 조선의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백두산을 넘어서 간도 지역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에는 압록강, 두만강이 조선의 국경이 아닌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간도가 왜 독립운동가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성지가 되어 있는지 이제 눈치를 채실 겁니다. 바로 간도는 중국 땅이 아니라 조선의 땅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거기에 독립운동, 그 지역을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기는 중국 땅인데 우리가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다 지금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간도 문제를 여러분들 접근하다 보면 이 문제까지 다 드러나는데요. 자, 대동여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압록강, 두만강만 딱 표기하고 그 위는 중국 땅이라고 딱 그대로 표기해놨죠. 왜 일본이 그 전에 대동여지도가 나왔다는 그 시기에 조선에서도 아무런 관심을 끌 수 없는데 오직 조선 총독부에서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저 지도를 조선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아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 국경선 문제, 압록강, 두만강이 조선의 국경이라는 것을 박아넣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련된 영상 제가 유튜브에 3부작을 올려놨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99.9999%가 모르는 사실. 일본이 1905년 2차 한일협약을 맺고 대한제국의 외국권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를 끌어들여 러시아가 빠진 만주 지역과 대한제국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시작하는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1907년 일본이 청나라와 협의를 하는데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국경을 지금의 압록강과 중요한 포인트, 동북쪽은 어디를 정했다? 길림의 안도로 정해가지고 국경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 99.99%, 100% 정도 아는 사람 몇 사람 정도 알까요?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한쪽은 압록강이라 하지만 또 한쪽은 여러분들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길림의 안도라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간도가 이제 진짜 간도가 등장하는데 화룡옥의 서쪽 일대를 서간도, 광제욕의 동쪽 일대를 동간도로 해가지고 간도를 동과 서로 나눕니다. 쉽게 말한다면 지금의 지역으로 말한다면 현재 길림섬 연변 조선족 자치구 지역을 두 지역으로 나누는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실제 간도는 바로 여기가 간도입니다. 그 이후에 북간도, 동간도 이런 내용 그 동서남북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뒤에 붙여진 지명이고 실제 간도는 어디다? 여러분들 화룡옥과 광저욕 이 지역을 서간도, 동간도로 나눠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나눠가지고 어떻습니까? 간도를 두 개 지역으로 쪼갭니다. 바로 이등방문의 작품이 바로 어떻습니까? 광제욕과 화룡옥을 통해서 동간도와 서간도를 나누면서 간도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실제 간도 위치를 파악하실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북간도라든지 저 밑에 이렇게 압록강 건너 거기는 뭐냐? 그거는 후디에 붙인 지명이고 실질적인 간도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저기가 바로 원래 간도였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도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국경을 나누고 그 다음에 동간도, 서간도로 나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저 땅은 당시에 대한제국의 땅이었지만도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존재는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저렇게 만주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배경은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간도지까지 진출한 배경은 바로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신다면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대한제국의 국경은 설해라는 빨간 거 보이죠? 저 바닷가 저쪽 지역을 경계로 러시아하고 대한제국이 말 그대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 지역을 조정하고 저 지역을 쉽게 말하면 일본 땅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일본 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죠 보면요, 대한제국의 카드를 앞에 내세웠지만도 실질적으로 어때요? 일본이 제국이 어떻습니까? 저 땅을 차지하려고 그리 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이 벌인 작품이 뭐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이제 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 땅을 천국 땅으로 줘버려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천국도 자기들이 실제로 뒤에서 만주국을 나중 세우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득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일본 제국이 펴니다. 자, 항상 러일 전쟁에서 이 러시아가 패했기 때문에 일본의 이를 갈고 러시아가 복수를 꾀하고 있죠. 그런 사실 상황 속에서 저 지금 간도 땅 옆에 있는 설해를 어떻습니까? 기준으로 러시아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대한제국, 뒤에는 일본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하고 대한제국의 맞짱 구조를 어떻습니까? 어디로?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맞짱 구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땅을 뭡니까 보면 말 그대로 간도 협정을 맺으면서 대한제국의 북한 지역을 일본이 청나라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대한제국의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왼쪽 지도죠. 대한제국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저쪽 지역의 땅이 원래 대한제국의 땅이었는데 일본이 개입해가지고 청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하고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때요. 일본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나라한테 떼줘버리면서,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청나라를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이 저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 청과 르가 맞댄 맞짱 구조로 들어서면서 대한제국 땅은 압록강, 두만강을 못 이렇게 기준으로 끝나는 것처럼 일본이 간도 협정을 맺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 압록강, 두만강이 출현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성계의 조선은 절대로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이 만들어진 적이 없죠. 그거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너무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 내용을 절대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일본 입장에서는 안전빵을 박아 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버리는 거. 원래는 백산의 정계비인데 백두산의 정계비를 세우면서 저기다가 백산의 정계비 내용을 뒤에다 갖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박습니다. 한경북도에 한천 경계비를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넘지 못하게끔 일본이 안전장치를 박아버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간도의 실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 논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논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가 압록강, 두만강을 조선의 국경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속된 말로 지뢰를 심어놨습니다. 하나는 조선 국민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반도사관의 의식,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은 적이 없다. 두 번째, 백두산 정계비에 저기가 저걸 기회로 백두산 정계비 뒤에 한천 경기라고 써놨기 때문에 저것이 맞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대동예조도입니다. 대동예조도에 바로 압록강, 두만강이 바로 조선과 중국의 국경이라는 지도, 저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선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리에 99.999%, 그럼 100%에 어떻습니까? 100%에 가깝게 세뇌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 세 가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간도는 한국의 역사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3종 세트 쇠사슬을 어떻게 뚫어 깨가지고 어떻습니까? 끊어내느냐가 대한민국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조선의 국경, 고려의 국경, 고구려 백제의 국경, 고조선의 국경을 어떻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간도를 찾아야 될 그런 역사적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간도 지도가 온라인상에 어떻습니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간도의 정확한 위치와 더불어 왜 우리가 간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느냐 하는 배경 3가지 일본 제국주의가 박아놓은 쇠사슬 이 폭탄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이 내용을 아시고 여러분들 간도에 접근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더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립니다. 자, 매립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 응원에 더불어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한다고 돈 되는 줄 아는데 돈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국민들이 알리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올리더라도 안 봅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면 그런 유튜브는 많이 보고 허황된 역사 이야기하면 많이 보는데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 올리니까 안 봐요. 참 이걸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계인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매립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같이 나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많이 후원 부탁드리고요. 매립역사문화TV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찾는 게 그냥 주장만 한다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런 역사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뛰어드는 많은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가지고 진정한 간도 땅이 어딘지를 오늘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